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변동성이 이제 어제부터 조금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 캔들이 꼬리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추세 초입에, 그러니까 끝물에 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는 계속해서 비쌉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둘 다 올라가니까 밸류는 더 비쌀 정도가 없는 수준으로 비싸다라고 웰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다 볼 수 있겠고, 긴 시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로 논할 수 있는 시장은 진작 지나가긴 했고요. 코스피랑 S&P 같이 보더라도 둘 다 상당히 고평가고, 코스피가 상당히 훨씬 더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광기긴 한 거죠. 이제 광기인데 이제 광기가 언제 끝나냐, 이제 그게 문제일 텐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 비제조업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S&P는 GDP 대비해서 볼 수 있고, 여전체 대비해서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권 시장이 계속 은행 조달이 요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출이 결국 못 나가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총 유동성에서는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로 많이 나가면서 좀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채 비율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강한 거는 결국 반도체 쪽하고 증권 섹터밖에 없다. 요건 103이니까 크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하다못해 금이든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여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금은 일단 언더퍼폼을 대다수가 하고 있다. 이제 결국 반도체가 지금 다 끌고 갔던 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정도만 괜찮다. 증권 쪽하고 전기전자 쪽이 반도체 쪽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상대 강도일 뿐이지 다른 섹터가 안 올라간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부동산 인프라 이런 데는 빠졌죠. 오히려 이제 금리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쪽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단기 조금 내려갔지만 장기 쪽은 좀 그대로 머물면서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국내 쪽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주 초단기로는 좀 빠졌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근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S&P 같은 경우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여전히 일단 숏이긴 합니다. 추세는. 나스닥은 조금 숏이긴 한데 숏 포지션이 조금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랐고 DXY 반등하면서 결국 같이 오르긴 했는데, 밸류로는 사실 엄청나게 그냥 이 데이터가 나오는 수치에서는 가장 비싼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PBR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 비싼 레벨에는 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끝내는 거는 결국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언제 무너지냐의 문제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30조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13일 정도 방송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보시면은 결국 한 1.4조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며칠 전부터 제가 조금 그렇죠. 방송을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딱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딱 요 날부터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어제죠. 어제부터 불안하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롱으로 잘 먹었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이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요 라인에서는 줄이면서 가야 되는데, 확실히 긴 꼬리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긴 시계 언론은 뭐 아직까지는 뭐 좋진 않습니다. 개인이 일단 많이 들고 있긴 하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기형적인 수급이죠. 결국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부 정책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을 사야 이제 성과평가 이제 공공기관을 뭐 오전 가점을 주는 그런 사실 뭐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다르죠. 코스닥은 사실 정말 부실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리고 어차피 안 팔 거 아니잖아요. 결국 팔 때 그들이 또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뭐 같이 먹으면 뭐 개인들은 괜찮은데 이게 나라 돈으로 결국 나오지 못하는 자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올바른 행동은 아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사서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이 그냥 강제로 사서 끌어올리고 있는 건뭐 맞기는 합니다. 이제 나중이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사서 끌어올리면 올라가긴 하죠.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BS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94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가 증가됐던 요인입니다. 결국 9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뭐 RRP는 큰 변동이 없었고 순유동성 같은 경우는 29억 달러 정도 이제 QE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낫QE라고 하는 그 단기 국채를 매수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29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뭐 BDI나 뭐 SCFI 뭐 큰 움직임은 없기는 했고요. SCFI가 최근 BDI가 좀 빠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SCFI는 살짝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순유동성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낫QE 이제 해주면서 약간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그게 결국 증시를 좀 받쳐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SR을 풀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금리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잠깐 좋아 보이는 착시가 나타나긴 할 겁니다. 대출이 나가니까 당연히 미국 쪽은 부동산은 30%밖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도 소비가 늘어나겠죠. 결국 차 사고 뭐 등등등등 여행 다니고 뭐 먹을 거 먹고 집도 사고 등등등등 하니까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돈이 풀리면서 이제 물가도 끌어올리게 되겠죠. 이제 그 금리 올라갈 때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 좀 약간 위태위태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도 어제 조금 급락을 했고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보실 수 있겠고 그건 좀 이따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이제 낙QE를 하면서 이 SFR 빼기 EFFR도 사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내려올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일단 QE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단기 공급이 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경우 이제 뭐 요 정도 발행이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 1월이 발행이 많진 않아요. 사실 1분기에 요 정도 찍어야 되는데 아직 좀 발행이 많지 않고 결국 단기 쪽은 좀 순상한을 해야 되고 장기 쪽이 한 3,200억 달러 정도를 더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자산 매입은 해주고 있죠. 지금 낙QE 쪽으로 이제 MBS 주는 거는 이제 다시 국채로 돌리고 있는 거고요. 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쭉쭉쭉쭉 뭐 순유동성은 어차피 낙귀 때문에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특별한 모습은 없고 뭐 연말 지나면서 이제 지준 자체가 지준이 아니라 이제 RRP 자체는 좀 많이 감소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뭐 차트 하기 전에 이제 추세로 살펴보면은 이제 코인은 완연하게 일단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다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변동성 뭐 이런 건 다 오늘은 뭐 특이사항이 뭐 딱히 없어가지고 뭐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RSI는 좀 내려와서 단기 반등은 조금 있을 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보여지긴 하고요. 뭐 국내 쪽 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채권도 그렇고 다 숏 추세로 일단 돌아섰고요. 삼성전자롱, 달러는 일단 숏으로 다시 돌아왔고 애플롱, 마이크로소프트롱, 이제 엔비디아
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숏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숏. 이제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0% 빠지면서 사실 시장이 안 좋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 된 거죠. 이제 롱이었다가 중립이 된 거죠. 그래서 국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속 숏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년이든 10년이든 뭐 미국고든 일단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제 한미가 아니죠. 이제 미일 공조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게 됐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환율 쪽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숏 추세로 사실 돌아왔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에서 중립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꾸준하게 일단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과열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RSI는 한번 이제 70을 치긴 했었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특이사항은 없긴 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 넘어와 있어서 뭐 언제든 조정은 조금 보일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초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좀 넘어 있는 게 뭐 부담스러워 보이긴 한다. 뭐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조금 이제 조정 가능성은 뭐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 여기는 좀 밑으로 하방에서 좀 조정이 된 거죠. 모이고 벌어져 있으니까 뭐 특이 사항은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모여 있고 이제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네,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크게 받을 겁니다. 이게 워낙 엄청 벌어져 있긴 하잖아요. 엄청나게 사실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거죠. 이 기준선 이탈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벌어지면 그러니까 기준선 이탈도니까 이게 기준선이랑 얼마나 머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0을 기대로 위로 멀고 아래로 멀고 극단으로 멀어지면 결국 조정이 오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역사적인 거리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좀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빠지는 게 더 리스크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ATR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RSI 같은 경우에는 뭐 82면은 뭐 엄청난 과열이긴 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봐도 뭐 조금 단기 반등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제 50 볼린저는 좀 벌어져 있긴 해가지고. 근데 일단 뭐 주추세는 조금 애플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그냥 어제 급락을 하면서 벌어졌죠. 벌어지고 해서 뭐 특이하게 뭐 말씀드릴 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없긴 합니다. 이제 뭐 하면서 RSI 뭐 30 밑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다. 뭐 정도. 결국 주추세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M7 대다수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좀 약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특별하게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나가고 뭐 골드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롱 추세가 맞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WTI도 롱 추세입니다. 추세는. 근데 이제 골드도 좀 약간 흔들흔들은 하죠. 어제 오늘.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매우 강력한 롱 추세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면 포지션을 확실히 줄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손절 라인이 어디냐 이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 근처에서 잡기 때문에 이격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ATR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건 이제 일봉 스윙으로 할 땐 그렇고 그냥 이제 1분하고 60분하고 이제 멀티 타임 프레임으로 할 때는 이제 뭐 60분 봉에 대해서 이제 하긴 합니다만 기준선을 뭐 어찌됐든 보통 이제 개인분들은 일봉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고 이렇게 밑으로 벌어졌을 때는 이제 뭐 숏 포지션을 하고 있다면 숏 포지션을 줄이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오히려 이제 롱 포지션을 내가 롱 추세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럴 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진입 자체를. 근데 이제 사실 기준선 매매라고 하면 기준선이 돌파될 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러한 공습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50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살펴보면은 좀 뭐 약해졌죠. 확실히 이제 좀 이 부분이 보시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들은 조금 약간 삐걱삐걱 되고 있기는 해요. 이제 너무 사실 RSI들도 과열일 신호를 너무 많이 주고 있긴 하고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다 롱인 건 맞습니다. 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전반적인 추세는 다 롱인 건 맞다. 근데 이제 보조지표로 봤을 때 이제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장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보면은 뭐 120분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뭔가 이렇게 정보성으로 얻을 게 없기는 합니다. 뭐 특별히 뭐 계속 사실 나스닥은 지금 횡보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쐐기 모습이거든요. 이제 뭐 쐐기 모습의 횡보다. S&P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지금 뭐 역사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격도도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RSI 같은 경우도 70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벌어져 있다. 근데 뭐 코스닥은 사실 좀 인위적인 수급에 영향이 있기는 한 건 맞고, 근데 뭐 어찌됐든 뭐 누가 올리든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따라가는 건 이상은 없겠고, 근데 다만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질 때는 비중은 줄이는 게 맞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 보면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 그냥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제 아주 많이 올렸다. 근데 이제 RSI가 3번이나 위에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 시그널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적이 흔치가 않은데 이제 역사적인 레벨로 벌어져 있다. 이격도도 그렇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비중을 줄이고 다시 이제 이격도, 그러니까 이격이 줄었을 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제 지금 뭐 역사적인 버블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뭐 트뷰로 트레이딩 뷰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ADX라는 지표랑 지금 뭐 이번 차트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뭐 상당히 잘 맞습니다. 코스피 200인데요. 이제 현물인데 코스피 200. 그냥 뭐 파동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5파가 끝이죠. 이게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결국 1, 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색깔을 바꾸죠. 이제 흰색으로 해서 1, 1, 그래서 2 조정받고 3, 4. 뭐 누가 봐도 이건 5긴 합니다. 긴 꼬리도 나왔고 결국 근데 이때 보면은 ADX가 다 50을 넘었다가 이 주황색이 50이거든요. 빨간색이 50이거든요. 50을 넘었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요. 근데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오면 조심을 해야 되고, RSI도 3번 과열이 나온 거죠. 이 1파, 2파, 1파, 3파, 5파 때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3번 나오면 결국 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지표로 봐도 사실 다 과열이긴 합니다. 이제 근데 또 구름도 얇아지고 있죠. 그럼 결국 저항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두꺼웠던 게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좀 덜하다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팔고 싶어지는 레벨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팔고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나가는 거고, 이제 어제부터 좀 약간 불안불안했던 건 이제 20 볼린저도 또 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고, 20볼린저 이렇게 치면 빠지거든요. 치면 빠지고, 치면 빠지고, 치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단기 트레이더들이 결국 치면 뺐다가 다시 또 힘이 좋아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9니까 거의 4% 장중에 움직인 거고, 이것도 보면은 플러스 2.5에서 종가가 0.4밖에 안 됐고 저가가 0.3이니까 2.7 정도가 또 움직였던 거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사실 되게 불안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도 뭐 3천 뭐 못 갈 건 없긴 해요. 왜냐면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코스닥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만히 있을까? 이제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하다 보니까 뭐 기간만 남게 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팔긴 해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이게 결국 뭐 똑같은 거죠. 이게 거리가 뭐 몇인지 제가 정확하게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까 뭐 한 10% 됐던 것 같거든요. 10%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손절을 하는 요 라인까지 오는 10%를 날린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사실 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가까워졌을 때는 좀 비중 베팅을 하고, 가까워졌을 때 비중 베팅하고, 멀어졌을 때 줄이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뭐 그게 사실 비중이 투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뭐 비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긴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베팅할 것이냐, 이제 그게 모든 걸 좌우하죠. 그래서 뭐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긴 꼬리를 내면서 조금 끌고 왔고, 일단 뭐 오늘 지금 장중에는 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쐐기 모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돌파를 보고 가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여기냐 여기냐 돌파를 보고 움직여야 되고, 뭐 사실 여기만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추세는 이제 여기가 돌파되면 위험하고, 위로냐 아래로냐 이걸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또 뭐 미국은 저는 뭐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좀 지금 코스피 200은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ADX가 150 넘어간 순간 사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ADX는 결국 강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에 얼마나 강도가 크냐. 근데 이제 50이라는 건 그 추세의 강도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극단으로 간 거죠. 이제 극단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긴 꼬리를 밑으로 내긴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장이 강세는 강세입니다. 결국. 근데 이제 되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요거는 사실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끌어올린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건 뭐 변동은 뭐 그냥 일단 뭐 추세 이상은 없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이격이 먼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건 뭐 나쁘진 않은 거죠. 차라리 유로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차라리 나쁘진 않은 거죠. 이런 건 이제 기준선 뚫리면 이제 바로 팔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입 자체에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장대 연봉 이렇게 꽂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일단 내가 매매 스타일이 사실 뭐 이게 어떻게 하느냐가 뭐 너무 달라서 뭐 사실 제가 매매 스타일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긴 하지만 뭐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내가 뭐 기준선 매매로 할 것이냐, 뭐 이평 매매를 할 것이냐, 변동성 매매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가 결국 뭐 역추세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역추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추세 초입에 좀 리스크 있지만 이제 손익비 크게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뭐 이건 이제 기준선 매매로 한다고 쳤으면 아직은 횡보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이제 단기 이제 20볼린저 매매하면 이건 매도를 쳐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아무튼 이제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준선 위에 있죠. 아직까지 뭐 추세 문제는 없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뭐 내려가다가 뭐 일단 지금 또 연준 위원 발표가 났죠. 이제 케빈 오시로 이제 그러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주 비둘기까지는 아니신 분이어가지고 뭐 비둘기가 금리 인하를 아주 화끈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뭐 미일 뭐 공조를 한 해 만에 뭐 결국 안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내려왔던 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금리가 좀 튀면서 일단 또 다시 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일단 정고점을 넘냐 마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일단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좀 추세선을 깨긴 했었거든요. 이제 긴 추세선을. 그래서 뭐 좀 반등을 결국은 하지 않을까. 이제 뭐 조정을 한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 이럴 땐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긴 하고요, 지금.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을 했고요. 국고 10년도 좋지 않다. 미국 제 10년도 좋지 않다. 이제 금리가 지금 좋지 않은 게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살펴보면 똑같죠? 똑같이 이제 20볼린저 치고 자꾸 이제 큰 음봉과 오늘 3.6까지 끌어올렸다가 마이너스로 지금 마감이 된 거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차트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볼린저를 친 상태에서 긴 꼬리를 내면서 음봉 전날 음봉, 전전날 도지, 그 다음에 긴 꼬리, 윗꼬리, 거의 차트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여기서 사람들 팔고 싶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고가에서 거래량까지 빵빵빵빵 터져주는 것 자체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파동 개수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해서 이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다 매수를 걸어놓고 팔고 나서 그냥 여기 돌파되면 사자. 이게 사실 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정이 와도 좀 크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라간 만큼 전 조정 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게 되돌림 자체가 무조건 피보나치를 가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냥 이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해보죠. 급락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라고 쳐도 이 정도일 겁니다. 결국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거를 지워야죠. 네, 아깝게 이거죠. 오히려 네. 제가 반대로 지웠네요. 네. 다시 이제 그냥 그려보면은 밑에서 위에서 그려야 됐던 거죠. 그렇죠. 보면은 결국 23.6만 해도 기준선까지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38이냐 50이냐 618이냐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전한 조정이어서 이렇게 치고 간다라고 쳐도 꽤나 조정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재돌파되는 거 보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20볼린저 넘었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여도 그냥 사실 이게 이렇게 긴 꼴이 나오는 이런 시점들이 사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들이 불안해서. 근데 이제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RSI랑 ADX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 RSI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때 다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날 이제 파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사실 트레이딩 하는 걸 보여드리거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추세로만 그냥 점수로만 추세다 지금 롱 추세다 쇼 추세다 이렇게 애플은 결국 쇼 추세인 거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쇼 추세는 아니지만 일단 쇼 추세였던 게 다시 롱 추세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일단 어디든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로 가고 있죠 지금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이제 주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준으로 차트가 좋지는 않고 국내 쪽도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가 나는 상황에서 볼린저를 상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재돌파할 때 다시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MC가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다음 날이 항상 보통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새벽이 좀 위아래든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